안녕하세요.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10만 불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했고요. 현재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10만 1,630불 정도 비트코인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알트코인에서 이제 굉장히 큰 조정을 최근에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시장이 어떤 전환점에 있는 건지 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좀 대응 전략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반적인 관점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급락한 원인은 일단 미국 주식시장이 좀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나스닥이 한 2.4%,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한 3.9%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조정을 받은 거는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뭐 펀더멘털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발언을 좀 했죠. 근데 그 발언 자체가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류의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조정, 그리고 AI 뭐 버블론 이런 거 나오는데 펀더멘털 자체는 미국 시장도 여전히 이제 견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좀 하락이고 이런 단기적인 하락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 더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 좀 가격 변화가 있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당장 이뤄진 건 아니고 그동안 좀 오랫동안 좀 여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좀 보죠. 비트코인 차트 같은 거, 이거 주봉 기준이고요. 주봉 기준을 좀 큰 그림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그 지난번에 큰 상승 이후 요때 큰 조정을 한번 받았었죠. 올 초에. 그리고 지금이 그때하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막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이제 비트코인 시즌 종료 아니냐, 끝났다, 뭐 다 도망가야 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기간이 한 요 정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비트코인은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계속 쭉 잘 올라왔죠. 많이 올랐고 그래서 12만 불 찍고 나서 지금 뭐 조정을 받은데 조정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한 10월 이제 초에 있었던 대규모의 청산 이슈죠. 그래서 조금 시장이 다 오를 때 그 청산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지금까지 받고 있고 그 여파가 아직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장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청산으로 인한 단기간에 계속되는 조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아직도 이제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 하락은 주봉 기준으로 조금 이탈을 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10만 불 이하로 뭐 8만 불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는 있죠. 비트코인은 항상 그런 움직임을 가져왔으니까. 뭐 근데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요. 열어둔다면 그 정도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때 다시 이제 최악의 경우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부터 단기간에는 좋은 매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단기간에 있어서 일어난 그런 이슈고요. 비트코인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알트코인 시즌 종료 아니냐 뭐 이런 또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알트코인을 볼 때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작년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쭉 빠진 요때 잠깐의 알트코인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금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렀고요. 그래서 한 60, 한뭐 5%대까지 올랐다가 이번에 굉장히 자금이 많이 빠지면서 알트로 크게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60% 그리고 58%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었고 얼마 전에 청산 이슈로 여기까지 잠깐 이제 긴 꼬리를 위로 보여주고 꼬리는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큰 변동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히 계속 올라와서 지금은 주봉 기준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평선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뭐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좀 차트상으로 힘들죠. MACD도 이제 겨우 이제 양봉으로 잠깐 전환된 그런 상태고요. 이게 만약에 다시 이전까지 올라가는 한 65%대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액션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요게 발생한 이유가 이 청산, 대규모 청산으로 인한 어떤 지속적인 하락 추세
단기 추세로 보는 관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평선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당분간에 뭐 갑작스럽게 알트로 자금이 몰리진 않겠지만 좀 지루한 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추세 자체가 알트 불장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청산 맵을 좀 보면 좋은데 이제 비트코인 기준 청산 맵이고 이제 1개월 기준입니다. 1개월 기준에 우리가 지금의 시장의 어떤 주도적인 이 가격을 움직이는 세력은 누굴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역시 비트코인 시장은 뭐 ETF 시장도 있지만 여전히 선물 시장이 가장 우세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그 자금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고 그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인 뒤에 알트코인 가격도 같이 움직이죠. 그런 흐름이 있는데 10월 11일 이때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죠. 굉장히 긴. 이 원래 이전 그림을 보면 여기에 많은 이제 매물대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노란색이 뭐냐면 이 청산가가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뭐 2배, 3배, 4배 쓰면 그게 몰려서 어떤 지점에서 대규모의 청산가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청산가를 이렇게 건드리고 깨고 나면 깨면서 그게 밀려서 쭉 차트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 그림에서 비트코인의 대규모 청산이 이렇게 쭉 일어났고요. 그 흐름에서 이제 보면 실제 이때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청산 이후에 그다음 이제 사람들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또 숏 포지션들이 많이 몰렸죠. 다시 차트가 올려서 숏 포지션 정리하고 그러면 또 롱 포지션들이 이렇게 몰립니다. 롱 포지션 몰리면 그거를 또 이렇게 다 청산을 시키죠. 시켰을 때 숏이 우세하니까 또 숏 포지션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249밀리언 정도 이 정도 있죠. 이게 또 이렇게 쭉 올려서 가격을 끌어올려서 이걸 또 대규모로 청산을 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청산됐으니까 이제 롱 포지션이 우세하겠다라고 또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롱 포지션들이 이렇게 또 몰리는데 그거를 이렇게 흔들면서 결국 이것까지 다 또 청산시키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더들은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갖냐면 손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손실 복구 심리에서 좀 무리하게 계속 이제 레버리지로 들어가서 복구하려는 심리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걸 기회로 삼아서 이제는 포지션이 끝났겠지 하고 이제 롱 포지션을 들어오거나 이런 이제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이제 치열한 전쟁이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런 시장에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들이 계속 단기적으로 청산을 일으키면서 가격이 굉장히 급변하는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시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단기간의 이제 급등 급락은 이런 대규모의 청산에 의해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이제 이벤트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선물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펀더멘털은 문제가 있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간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더 이제 뭐 하락 추세로 이끄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있고요. 48시간 기준으로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오늘이 11월 5일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 이제 한 11시 53분쯤 되는데 오전 이 시점으로 보면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은 여전히 숏 포지션에 여기 청산 물이 한 125 정도 요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청산시키고 올라간다면 조금 단기간으로 비트가 좀 반등해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겠죠. 근데 밑에 보면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롱 포지션에 매물대 이제 청산이 많았는데 48시간 기준으로 보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별로 없고 거의 다 이제 청산이 됐고 아직 포지션들을 안 잡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량들이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단기간에 이제 전환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만약에 24시간 기준으로 보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24시간 롱 포지션이 뭐 한 9만 8천 요때 좀 있고 요게 매물대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숏 포지션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만약에 이 물량들을 다 청산시키고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이 물량을 청산시키면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단기간에 레버리지 물량들, 선물 시장의 물량들을 청산시키면서 가격이 변동성을 굉장히 급격하게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굉장히 큰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여기서 진짜 게임이 오버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기준으로 봐서 10월 10일 이후에 대규모 청산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변동성의 시장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인 이벤트고 단기적인 이벤트에서 시장 가격에 이제 리스크가 커지니까 리스크가 커질 때는 기본적으로 알트 자금이 다시 비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요. 그렇지만 요 장이 끝나게 되면 이 변동성이 끝나게 되면 다시 자금이 비트도 올라갈 거고 알트코인의 자금이 다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죠.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열려 있냐라고 봤을 때 여전히 이제 열려 있는 관점을 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일단 크게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ETF 자금을 보죠. 지금 선물 시장하고 ETF 시장은 좀 다르죠. 그래서 ETF 시장을 봤을 때 비트코인 ETF 시장은 지금 이게 전체 누적인데 큰 변화 없습니다. 크게 보면 그죠? 지금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됐고 뭐 고점은 163 빌리언, 뭐 지금 147 빌리언 뭐 이 정도 해서 여기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ETF 자체는 비트코인 ETF는 큰 움직임이 없다. 이런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te지도 지금 계속 사고 있죠. 최근에도 샀고 또 샀고 그런 입장들을 우리가 좀 펀더멘탈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리스크가 크고 시즌 종료다 이러면 안 사겠죠. 그리고 ETF 자금이 여기서 한 반토막 정도 나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뭐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좀 진짜 우리가 시장을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지표라 차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변동성이 있습니다. ETF 중에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알트코인 시장은 끝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장주 이더리움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전에 비해서 누적된 누량이 굉장히 많고, 조금 빠졌긴 했지만 큰 그림에서 빠지진 않았다. 이게 빠지려면 10 빌리언 정도까지 이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22 빌리언 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동을 겪으면서 우리 이제 뭐 이더리움 ETF는 좀 시간이 지나면 뭐 30 빌리언 이렇게 또 올라가겠죠. 근데 요 조정 구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더리움 ETF 자금이 10 빌리언 이하로 빠졌다. 그때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냐? 우리가 이제 비중을 꽉 차서 이제 현금이 하나도 없다면 그냥 좀 관망하면서 이제 비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너무 이제 시총이 낮은 것들, 변동성이 큰 거는 이번 기회에 좀 비중을 이제 조정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고요. 현금 비중이 넉넉하다면 좀 이제 주기적인 관점에서 DCA 플러스 이제 지금 바이더 딥이죠. 이게 얼마나 더 빠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더 빠진다면 더 빠져서 뭐 비트코인이 뭐 9만, 8만 여기까지 만약에 간다면 그때는 더 좋은 바이더 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알트코인도 이제 메이저 중심으로 이렇게 바이더 딥을 하신다면 나중에 이제 장이 좋아졌을 때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뭐 우려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러면 큰 기관들 그리고 큰 자금들 큰 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